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14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수호를 위해 전시 및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반국가 세력인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헌법상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은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들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죄를 자행한 그 선관위 악마들, 그 외에 중국 등에서 유입되고 있는 외부 세력들, 이렇게 내란 범죄와 외환 범죄를 갖다 일제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령을 갖다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지목한 국회를 범죄 소굴로 전락시킨 이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 세력들과 이렇게 공조한 가짜 국회의원들이 뭉쳐가지고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갖다 방해를 갖다 했죠. 국가 비상사태 해결에 협조를 하지 않고 철저히 방해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행세를 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갖다 해제안을 갖다 가결을 갖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심 끝에 그것을 갖다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국민들도 상황을 갖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갖다 강력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를 갖다 인지한 시기는 아주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지금 민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이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심각한 부정선거라고 외쳤죠.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다. 그때가 그러니까 2012년 때가 그 제18대 대선을 갖다 했던가요? 예, 그랬습니다. 이재명이도 부정선거를 갖다 외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뉴스타파라는 곳, 이 여러 언론사들이 그 부정선거를 갖다 외치면서 그 선관위를 갖다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갖다 조사를 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뉴스타파라는 그 언론사,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제는 부정선거를 갖다 5천만 국민이 전국적으로 선거 무효소송까지 하면서 부정선거를 이렇게 명백하게 외치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못하게 여태까지 방해를 하고 아예 그냥 언론에서 그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들을 갖다 비유하듯이
부정선거라는 그 부정선거 무효소송,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들에 대한 체포 구속, 이걸 갖다 외치는 5천만 국민의 목소리와 명령을 갖다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왔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보면 서울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갖다 했다. 거의 60, 70개 막 그렇게 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갖다 했다고 합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본투표를 보면 오히려 대부분 그 국힘당이 승리를 했는데 말이죠. 승리한 곳에서 이렇게 대패를 갖다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죠. 확률적으로 대승을 했던 사람들은 본선거에서 대승을 했던 그 국힘당이 자, 사전투표에서 대패를 갖다 한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전부 다 싹쓸이. 이렇게 보면 사전투표하면서 민주당 표 쏟아졌다. SBS 뉴스에서도 나오고 수많은 뉴스에서도 이것은 거론이 되었죠. 이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완전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서울만 따져보면 거의 서울 모든 사전투표소만 따져봐도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한 천여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대승을 갖다 합니다. 본투표와는 완전히 그 선거 결과가 달리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통계 검증을 해보고 통계 분석을 해본 결과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했다 해가지고 5천만 국민들이 너무나 이상한 이 선거 결과를 갖다 보고 직접 선관위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선관위에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5천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직접 물적 증거까지 다 수년에 걸쳐서 확보를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오리발을 뺐죠. 그리고 선관위가 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지방법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갖다 완전히 방해를 갖다 시켜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5천만 국민들이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를 갖다 밝혀야 할까요? 선관위에서 증거, 물적 증거를 갖다 채증할 수 있는 이 조사나 기회를 완전히 차단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에 대한 조사를 갖다 우선은 그 드러난 그 선거 투표 결과 수치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갖다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관계 및 진실을 직접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증거들을 조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진실과 사실들이
일으키고 있는 외부적 현상을 갖다 관찰하고 분석해서 결국 진실과 사실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과학적, 공학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어떤 물건을 갖다 때렸는데 이 물건을 갖다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이 물건이 일으키는 그 진동이 너무 커버리면 집에서 거대한 그 쇠공을 갖다 쾅쾅 몽둥이로 쳤다고 해봅시다. 그럼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리죠. 쇠공을 치는 건 보지 못했지만 그 소리가 들리고 그 공기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그 창문을 갖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쇠의 진동수에 맞춰서 흔들리죠. 그러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집 안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뭔가를 갖다 치고 있다. 이렇게 진실과 사실들이 일으키고 있는 외부적 현상을 갖다 관찰하고 분석해서 결국 진실과 사실을 명백히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들이 부정선거를 감추려고 방해를 할 때 이미 드러난 선거 결과를 가지고 통계 분석 및 검증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갖다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번에 그 미국의 미베인 교수가 통계 검증을 갖다 했죠. 부정선거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에서 그 4.15 부정선거에서 수백만 표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예, 그렇게 전문가 분석을 갖다 내렸습니다. 예, 물론 저도 그때 공학도로서 한번 아주 상세하게 한 분석을 해봤는데 미베인 교수보다 훨씬 더 큰 수치, 어마어마한 수치가 부정선거로 투입이 되었다. 예, 그렇게 저는 그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튼 그렇게 부정선거가 명백할 정도로 5천만 국민이 나서가지고 전국적인 선거 무효 소송을 인류 역사상 고금 이래 전무후무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 거대한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것을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인간들이 거대한 지구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이 지구가 도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럴 때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우주에 떠 있는 무한한 많은 별들을 갖다 관찰을 갖다 해보십시오. 별들이 모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보고 5천만 국민들은 저것이 지구가 도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공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데 별이 지구를 갖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식을 갖다 가졌죠. 이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들, 그 선관위 악마들이 5천만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종교가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논다고 생각을 가졌죠.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관위 악마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 일당들이 5천만 국민에게 부정선거가 없다고 믿으라고 강요를 갖다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범죄자들은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에게 항상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5천만 국민에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강요를 갖다 합니다. 그러나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어떻게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수가 있겠습니까? 무한히 멀다는 것은 빛의 속도로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 이런 별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것은,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하루에 빛의 속도로 달리는 거리보다 무한히 멀리 있는 별들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려면 대체 얼마나 가공할 속도로 지구를 돌아야 하겠습니까? 빛의 속도의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수천만 배, 그 이상으로 그 별들이 움직여야, 이동해야 지구를 갖다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빨리 돌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은 빛의 속도를 갖다 넘을 수 없죠. 어떠한 물질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모든 별들은 결코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별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지구가 자전하는 100% 명백한 증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별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옛날에 그 종교인들은, 그 신을 믿는 자들은 어떤 신을 믿죠? 그들은 모든 별들이 지구를 돈다고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5천만 국민을 갖다 사기, 조작, 거짓으로 몰아대는 그 사실이 바로 지구가 자전하는 100%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인류 역사상 고금 이래 전무후무한 전국적인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검증을 발악을 해대면서 거부해온 선관위 악마들과 가짜 국회의원, 그리고 기레기 악마들, 선거에 사용된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투표지, QR코드, 투표함, 개표 사무원, 선거 감독관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해보는 것도, 이 조사해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한 검증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하고 확실한 검증을 발악을 해대면서 거부해온 선관위 악마들이죠. 과연 이 기레기 놈들이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선관위 악마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한 그 CCTV 영상 촬영조차도 거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을 갖다 많이 했죠.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갖다 자행해야 되니까요. 증거들을 갖다 남겨서는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지금 자, 그러면 한번 정말로 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지구가 있는 위치라고 하고요. 360광년 정도 떨어진 별들이 이렇게 무수히 이 둘레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360광년 떨어진 별들이 지구에서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다 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예, 360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이 초당 1만 광년을 움직여야 간신히 지구를 한 바퀴 돌 수가 있죠. 여기서 1초에 1만 광년. 그래서 이렇게 360도를 돌려면 1초에 1만 광년을 갖다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 있는 별들이. 예, 별들이 1초에 1만 광년을 갖다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1만 광년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한번 보세요. 1분은 60초, 1시간은 360초, 하루는 3600초니까 24시간 하면 86,400초. 그러면 1년은 이렇게 30 100만 53만 6천초. 그러면 1만 년은 1년 곱하기 만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대충 300억 초입니다. 빛이 이 행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빛의 속도로 315억 초 동안 달려야 됩니다. 예, 정말로 불가능하죠. 모든 물질은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는데, 예, 여기 있는 별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물질들이, 예, 별들이 빛의 속도에 300억 배 이상 빠르게 이 물질이 달려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가 자신이 그냥 돌면 모든 것이 다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모든 물질이 다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도는 증거가 아니라 진실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자전하는 명백한 증거, 100%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확률, 이 가능성, 예, 이 별들이 빛보다 300억 배 빠르게 돌 수가 없듯이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가 일어난 그 2020년 4.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아까 봤잖아요. 서울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당 승리.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 예, 이것이 얼마나 이게 가공할 불가능한 확률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계산을 갖다 해봤습니다.
이게 서울에 한 60개에서 80개의 선거구가 사전 그 투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구에서 그 본투표에서는 그 국진당이 예,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까봤더니 그 민주당 표가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부 다 그 서울에 있는 그 사전 투표소 사전 선거구에서 다 대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대승.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그 예,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본선거에서 여기가 면적이 60이고 요게 40입니다. 그러면 본선거에서는 이걸 던졌더니 당연히 요렇게 물체가 뒤집어질 확률이 60%고 요렇게 물체가 이렇게 바닥에 설 확률이 40%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물체의 특성상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그 선거구에 선거 구민들의 그 선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투표에서는 국진당을 갖다 60% 이상 뽑아줘가지고 국진당이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졌어요. 그런데 사전 선거구에 투표지를 갖다 개봉했더니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요렇게 뒤집어질 확률 요렇게 물체가 뒤집어진 가능성이 40%가 돼버리고 요렇게 물체가 이렇게 엉터리로 요렇게 물체가 예, 쓴 경우가 60% 확률로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예, 그러면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모조리 60회에서 80회를 갖다 던졌더니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만 계속 나왔습니다. 확률이 0.5가 아니에요. 2분의 1이 아니에요. 예, 확률이 예, 그냥 5대 5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여기다가 검정색 칠하고 여기다가 하얀색 칠해가지고 각각의 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주당이 모든 사전 선거구에서 만약에 사전 선거가 60개라면 모두 승리할 확률은 이렇습니다. 예. 모두 승리할 확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예, 불가능하죠. 우리가 100경분의 1 확률로 이렇게 뭔가를 갖다 딱 하나 있는 걸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심지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라고 했죠? 2의 60이 아니라 2의 1000개 1000개의 그 사전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다 이겨버렸습니다. 본투표에서는 그 국힘당 이겼는데도 말이죠.
이런 가능성은 그냥 불가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불가능해 가지고 이렇게 2의 10승을 갖다 2의 1000승을 쳐봤더니 안 나와요. 이 공학력 계산기인데도 수치를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쭉쭉쭉쭉쭉 계속 000 한 1000개는 뭐 여기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0000000 쭉쭉쭉쭉쭉쭉 이 노트를 갖다 다 채워도 대체 이런 수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 물리 현상이 있습니까? 예? 선거에서. 그래서 이게 딱 그 투표 결과의 수치만 보고서도 이 통계를 갖다 분석하고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100% 부정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는 이 사회적 현상인 선거는 이렇게 가우시안 그 표준 분포를 갖다 따릅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국진당이 이렇게 본선거에서는 이렇게 이겼어요. 이렇게 요 정도 있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표를 갖다 얼마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사전투표를 까봤더니 사전투표도 대충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요 위치에 대부분 몰려 있어야 될 그 투표지들이 요렇게 아예 그냥 겹치는 것도 없이 요렇게 이쪽으로 다 밀려버렸어요. 이렇게 요것은 이쪽으로 다 해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그거 있잖아 완전히 그냥 이게 가우시안 그 표본 함수가 완전히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별개의 힘을 갖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와 그 본투표는 같은 선거구의 모집단에서 나온 그 투표 결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집단, 다른 모집단에서 나온 투표 결과임을 갖다 그 통계 검증을 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9.9999 아까 말했죠. 나올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분석을 갖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부정선거 임을 갖다 100%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이 그 전문가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갖다 듣고 5천만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느끼는 바가 완전히 부정선거인데 하고 느꼈기 때문에 발벗고 자기의 강탈당한 그 주권을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부정선거 증거들을 갖다 모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가서 한번 봐보세요. 부정선거 증거들이 완전히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갖다 했기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이 전국적인 선거 무효 소송을 인류 역사상 고금 이래 전무후무하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재판관들이 어떻게 그 유죄 무죄 판결하는지 아십니까? 증인, 뭐 성범죄 같은 것들은 증인 말이 신빙성이 있는가? 그걸 들어보고 판단을 하죠.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죠? 범인이 누구인지 몰라. 어떤 누가 뭐 물건을 훔쳐갔는지 이걸 모를 때는 CCTV를 본다든지 증거를 갖다 잡아가지고, 저놈이 범인이구나. 저놈이 도둑질 한 놈이구나. 저놈이 뭐 이 죄를 범했구나. 이걸 갖다
밝혀내죠. 이렇게 증거들을 갖다 법정에 제출을 하면 판사들은 증거를 갖다 보면서 이 정도 증거면 저놈 범죄자가 확실한데? 이 증거들을 보고 자기가 저 사람이 범죄를 갖다 지은 게 심증적으로 확신이 들면 그때 유죄 무죄 판결을 갖다 때리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증거의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범죄를 갖다 판사의 심증에 확신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모여가지고 판사가 이 범죄의 유무죄를 갖다 심증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증인의 말, 증거가 없어도 증인의 말, 피해자의 말만 들어도 저놈이 범죄자구나, 이런 확신이 심증적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죠. 이 피해자의 말이니까. 피해자가 거짓을 말하냐 진실을 말하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범죄자가 거짓을 말하냐 진실을 말하냐, 이것이 판사에게는 중요한 관건이겠죠. 5천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통계 검증을 해가지고 100% 이 선관위 악마들이 행한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에 대해서 5천만 국민들은 어떤 심증이 마음에 형성이 됐겠습니까? 100% 부정선거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전국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한 것입니다. 헌법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주권자인 5천만 국민은 헌법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유일한 헌법기관인 것입니다. 즉 모든 권력은 5천만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판사도 5천만 국민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 법도 알고 사리 분별력 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판사를 갖다 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사들이 5천만 국민의 그 사리 분별 5천만 국민이 보기에 사리 분별력도 없고 오히려 범죄를 자행하고 법복을 입으면서 재판을 갖다 하고 있었다면 5천만 국민이 이자들을 갖다 탄핵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자들이 행한 완전히 엉터리 판결, 이걸 갖다 그냥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된 5천만 국민의 주권인 것입니다. 주권, 국가 주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판사는 그냥 5천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갖다 권력으로 임시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5천만 국민이 이자들이 행하는 그 권한과 권력을 갖다 부당하다 여긴다면 이 판사가 휘두르는 권력과 권한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를 봤고 요것도 읽었고, 우리가 무슨 말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왕지사 했으니까 더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싶지만 요 정도 해도 될까요? 원래 선거는 투표소와 개표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그 투표함을 갖다 개봉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만식으로. 대만에서는 그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 투표를 하려면 자기가 투표할 장소로 와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투표를 할 수 없게 하죠. 왜냐하면 그 자기가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에 산 사람임을 갖다 확인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서울 무슨 관악구에서 사는데 저기 제주도 가가지고 투표를 갖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주도 사람들은 당신을 알지를 못해요. 당신이 그 서울의 관악구에 사는지 뭐 제주도에 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디에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게 거짓으로 위장된 그 다른 외국인 세력들이 와가지고 서울의 관악구에서 사는 것처럼 그 관외 투표를 갖다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만처럼 투표는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투표를 갖다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너도 투표하러 왔어?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면서 서로서로 그 투표의 무결성을 갖다 조금씩 확인해 주겠죠. 예. 투표함을 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면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5천만 국민의 그 눈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 순식간에 그 뭐 투표함 바깥치기를 하던 범죄 의도를 가진 자들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와 개표는 동일 장소에서 이동 없이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투표를 할 때 뭐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여기를 보이지 않게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블랙박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까봤자 무슨 보이지 않는 그 반도체 회로들로 막 있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대체 이게 뭐지? 블랙박스 까봤자 알 수도 없어요. 전문가 아니고서는 전문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진위를 갖다 확인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랙박스 안 보이잖아요. 예, 둘레가 요만큼 되는 피자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대충 이 피자 둘레가 2파이면 피자의 면적은 요만큼, 요거 2파이면 반지름이 1이겠죠. 그럼 요거 1m인 이렇게 거대한 피자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행사에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r 자승 파이 제곱 면적에 이런 피자가 만들어지겠죠. 4파이면 이것은 반지름이 2m인 피자가 나오겠죠. 반지름이 2m면 r 자승 파이 4파이. 이 6파이는 이 둘레가 6파이면 둘레의 피자의 그 원의 방정식은 2파이 r이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3이면 둘레가 6파인 이게 피자가 되겠죠. 그럼 면적은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 반지름이 4이면 4, 4, 16, 16파이.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피자를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손님에게 주면 손님들이 잣대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면적을 확인합니다. 면적을 확인해보고 2파이면 여기 제대로 된 그 피자를 만들어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와 왔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이 피자 가게 주인이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겨 먹어야 되겠다. 이 속에다가
여기 피자 만드는 기계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둘레는 2파이, 둘레는 4파이, 둘레는 6파이, 둘레는 8파이로 만들어 주되 면적을 갖다 남겨 먹어야죠. 이렇게 잘라서. 여기 2파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2분의 1파이, 0.5파이, 0.5파이 하면 여기 1파이, 여기 1파이 하면 2파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파이, 2분의 1파이 곱하면 0.25파이 자승 나오잖아요. 그럼 요 면적보다 작아집니다. 왜냐면 여기는 요거는 1 곱하기 파이잖아요. 근데 요것은 0.25 파이 곱하기 파이입니다. 0.25 곱하기 파이는 1보다 작습니다. 파이는 3.14잖아요. 3을 곱해보세요. 대충 0.6 나오잖아요. 0.7 그만큼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둘레가 4파이라는 것은 이 원의 둘레 4파이를 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그 피자를 만들면, 거대한 피자를 만들면 4파이 제곱 4파이에 4파이 제곱 센티미터의 그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거 둘레를 갖다 해보세요. 요거 파이 해서 4파이 만들죠. 둘레를. 그럼 곱하기 파이 자승. 파이 자승이 뭡니까? 파이 곱하기 파이잖아요. 4 곱하기 파랑 파이와 파이 곱하기 파이는 파이 서로 없애면 4와 파이는 3.14니까 4가 훨씬 크죠. 이 피자가 훨씬 큽니다. 이 피자는 훨씬 작아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이 여기서 피자를 주문해 먹다가 이상하게 요 최근에 주는 피자는 이상하게 양이 예전보다 적은 것 같다. 5천만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 느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느끼면 조사해 보면 사실입니다. 고객을 갖다 속여 먹은 거죠. 선관위 악마들이 5천만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느끼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그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해보면 정말로 그렇게 나오죠. 통계 검증.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번 까보자 하면 이 블랙박스를 안 보여줍니다. 혹시나 이 블랙박스가 단순하면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블랙박스가 복잡해도 전문가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이 블랙박스를 분석해 가지고 이 놈들이 이 선관위 악마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는지 그 확실한 그 프로세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모른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는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범죄를 어떻게 자행했는지 이 프로세스를 명확히 알고자 한다면 잡아다가 족쳐야죠. 범죄자 잡아다가 살인을 했는데 너 어떤 식으로 그렇게 살인을 했어? 그 과정은 범죄자 잡아다 족치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국가내란 범죄를 갖다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령을 갖다 선포를 했다는 것은 범죄자들을 체포, 구속, 군사재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범죄를 갖다 했는지 이걸 갖다 확인하고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령을 갖다 매기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갖다 선포를 한 것인데 대통령에 의해서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
자들로 인식되고 있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아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죠. 그리고 대통령을 갖다 오히려 이 반국가 세력, 내란범 세력들이 대통령을 갖다 오히려 내란범죄로 몰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갖다 임무를 갖다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5천만 국민이 전국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이 대통령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 외교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정을 갖다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 모든 기능을 갖다 지금 그냥 법이나 그냥 만드는 그 역할만 해야 되는 그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대통령이 그 행정 업무를 하지 못하게, 대통령이 그 행정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 임명한 그 장관들을 갖다 전부 다 그냥 탄핵시켜버리고 완전히 그냥 국정을 갖다 마비시키는 내란 범죄를 갖다 지금 그 국회를 장악한 자들을, 그 가짜 국회의원들,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자들이 지금 또 다른 내란 범죄를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자행해야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갖다 싸잡아서 일제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5천만 국민이 대통령에게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라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령을 갖다 발동하게 된 거죠. 선포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 뭐야? 지금 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나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말은 이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주제는 지금 부정선거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더 확장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게 녹화한 지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만 이야기할까요? 이 지구가, 여러분, 거대한 지구가 이렇게 돌죠. 그러면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마찰돼 붙어 있는, 충돌하면서 이렇게 이 대기 분자도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마찰하면서 팅팅팅 하면서 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대기 분자들이 지구 땅과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지구에 의해서 접하는 이 대부분의 그 대기 분자들이 이 땅과 함께 이렇게 밑에서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찰, 지구가 도니까 그 마찰을 받아가지고,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이 대기 분자가 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200km 이상에서는 믿기지 않은 아주 얇은 대기층이 사실상 지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돈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지구의 그 대기 분자들이 도는 건 이 마찰력 때문에 지구가 돌고, 그 다음에 그 대기 분자와 지구 간의 그 마찰력 때문에 그 대기 공기가 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제 천동설, 뭐 지동설, 뭐 이렇게 이런 분란처럼 여기에도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돌잖아요. 이제 돌면서 무슨 코리올리 효과에 따라서 뭐 이렇게 편향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들 이야기를 갖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땅과 접한 대기 분자가 땅과의 마찰로 인해서 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싱크대는 여러분들 싱크대에 물을 가득 채워놨다가 마개를 빼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물이 돌면서 빠지죠? 싱크대는 돌지 않는데 싱크대는 돌지를 않는데 물이 돌아요. 마개를 빼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쭉 하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만 작용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가지고 아주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낸다면 제가 다음 주제에 이야기하려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코리올레의 효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코리올레 이펙트는 그 대기를 갖다 이렇게 편향시키고 왜냐하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코리올리 효과로 인해 가지고 대기 공기를 갖다 이렇게 편향시킨다고 하죠. 무슨 북방 노선 헤미스피어 북반구에서 그 공기 편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우스 헤미스피어에서 남반구는 그 반대로 그 반대의 그 왼쪽으로 이렇게 편향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싱크대에 담긴 물은 마개를 따는데 돕니다. 회전해서 빠져요. 이것은 코리홀리 효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구가 코리홀리 효과 때문에 이렇게 대기 분자들이 이렇게 편향이 되니까 싱크대에 가득 물을 담아놓고 마개를 따면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이렇게 물이 빙빙 돌면서 빠진다 이런 말을 갖다 하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즉 미신적으로 이게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이게 화장실 이게 변기통이 이게 돌면서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그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 코리올리 효과는 그냥 이렇게 대기의 그 순환, 기후 패턴, 오션 커런트, 이 지구가 돌면서 접하고 있는 이런 대기 분자나 물 분자에는 효과를 갖다 발휘해도 이렇게 싱크대나 변기통에 있는 물이 도는 원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돌까요, 이게? 자, 제가 이걸 갖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정선거와 국가 내란 범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갖다 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주제로 더 이야기를 했다가는 두세 시간짜리 그 동영상 제작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 요것은 요거 말고